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세이프키즈 코리아에서 온 정서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과 보행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나왔어요. 보행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맞아요. 보행은 걷는 걸 뜻해요. 보행 안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몬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스몬비가 어떤 뜻일까요?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렇게 스몬비가 되면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폰,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전자사전, mp3 등이 있죠. 전자기기는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이러한 전자기기를 걸어다니면서 사용할 때는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란 길을 걸으면서 문자, 통화, 게임, 음악 감상 등 청각과 시각을 사로잡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행동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길을 걸으며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SNS를 한 적이 있다는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정말 많네요.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보행 중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76%나 증가해요. 현재 초등학생 친구들이 등하교 시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알아봤어요. 90% 이상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65.8%는 등하교 시에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또 그중 79.3%는 등하교 시에 걸으며 핸드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약 80%의 친구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중 17.6%의 친구들은 차량에 부딪힐 뻔한 매우 위험한 경험을 해봤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게 왜 위험할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보이는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앞에 그림을 보면 왼쪽의 파란색 영역은 평상시에 앞을 보면서 길을 걸어갈 때 볼 수 있는 각도로 120도예요.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영역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각도인데 파란색에 비하면 매우 좁죠. 이 각도는 겨우 10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면 우리 친구들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나 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친구들도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나요? 그렇군요. 그게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으면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청각 실험이에요. 자전거가 다가오면서 따르릉 배를 울렸을 때 어디까지 들리나 실험을 해봤어요.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걸어갈 경우에는 14m가 넘는 거리에서도 자전거 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게임을 하며 걸어갈 때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절반이 되는 거리만큼 자전거가 왔을 때 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음악까지 들으며 걸어갈 때는 아주 가까이 5.5m 거리만큼 자전거가 왔을 때 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을 때에 비하면 60% 이상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 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못 듣는 소리가 자전거 벨소리가 아닌 자동차 경적소리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우리가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귀도 막고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눈과 귀로 인지할 수 있는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따라 큰 소리로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첫째, 보행 중 전화통화하지 않는다. 둘째, 보행 중 이어폰 쓰고 음악 듣지 않는다. 셋째, 보행 중
문자하지 않는다. 넷째, 보행 중 게임, 동영상 보지 않는다. 자,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읽은 4가지를 꼭 실천해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두 잘해주었어요. 지금 배운 내용을 체험을 통해서 다시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친구들 체험까지 해보니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주황색 옷을 입은 선생님들께서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짜잔, 이렇게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교육을 잘 들었다는 의미로 주는 수료증, 서약서, 주의카드, 메시지보드 세트, 스크린 클리너 스티커, 반사제 네임팩, 그리고 이 모든 물품을 담아서 갈 수 있는 보행 안전 키트 가방까지 이곳에 있는 친구 모두에게 줄 거예요. 이 물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몇 가지 알려줄게요. 물품의 핵심은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보행 안전을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서약서입니다. 서약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예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걸어다니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가족들에게 지킬 공약을 빈칸에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방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부모님과 친구들이 서로 원하는 행동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함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함으로써 보행 안전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의카드예요. 친구들 축구 경기를 보다가 선수들이 반칙할 때 심판이 주는 경고카드를 본 적 있나요? 한 번 잘못하면 옐로카드, 2번 잘못하면 레드카드를 주죠. 주의카드도 축구 경기의 경고카드와 같아요. 보행 중 전자기기를 처음 사용한 사람에게는 노란색 주의카드를 보여주고 노란색 주의카드를 받은 후에도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빨간색 주의카드를 보여줘요. 이렇게 빨간색 주의카드를 받은 사람은 앞서 서약서에 적었던 공약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준비한 물품이 바로 메시지보드예요. 왼쪽에는 오늘 배운 교육 내용이 있어요. 가족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배운 내용을 가르쳐 주면 돼요. 오른쪽에는 주의카드를 줄 때마다 적는 리스트가 있어요. 가족이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며 주의카드를 보여주고 여기에 적어주세요. 함께 나눠주는 보드마카로 쓰면 됩니다. 빨간색 주의카드를 받은 사람, 즉 여기에 2번 이름이 적힌 사람은 서약서에 적은 공약, 즉 약속을 지켜야 해요. 친구들 모두 할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은 친구들이 수시로 기억하도록 스크린 클리너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각종 물품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을 떼어내고 핸드폰이나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품에 붙여뒀다가 스크린을 닫고 또 붙여두면 됩니다.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품에 계속 붙여두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계속 생각하며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물은 반사제 네임택이에요. 어두운 밤에 이 반사제가 빛을 받으면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도 적을 수 있어요. 가방에 걸고 다니면 친구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교육을 통해 걸어다니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받은 물품까지 활용하면서 매일매일 보행안전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함께 약속해요. 약속! 감사합니다.